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국내외 상황들 자체도 별로 좋지 않고 거래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스톱이 됐고 저희도 일하면서 워밍업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작년 올해 진짜 많이 팔린 동네가 있거든요. 사실 많이 팔린 동네가 부동산 가격도 제일 많이 오르는 동네고 호재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뭐 이제 부동산 잘하는 분들과 또 저희 회사의 많은 팀장님들과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지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그 지역 신당동입니다. 신당동이라고 하면 신당역부터 청구역, 약수역까지 연결되는 요 라인이에요. 최근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알파카 내에서도 거래됐던 것 중에 신당동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이 신당역 중심으로 여기 익당동 이쪽 지역이 이제 먹자 상권으로 많이 개발되고 하는데 이쪽이 사실 많이 거래됐다기보다는요, 남쪽부터 이쪽으로 이제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의류회사들이 많이 들어왔던 골목과 요 먹자 골목이 또 있는 지역. 그다음에 약수역 같은 경우에 먹자 상권도 좋은데 또 이면도로에 있는 또 사옥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당동이 사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 패션 회사들, 특히 그 무신사 2025년 3월 달에 6번째 무신사 스튜디오가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무신사가 현대시티 아울렛에도 같이 있고요. 청구역에도 이렇게 무신사 스튜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청구역에 있는 무신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알파카에서 거래를 했던 사례인데요. 이쪽에 무신사 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조만호 대표님 이쪽에 실제로 건물을 픽을 해서 샀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입할 때까지만 해도 동대문 쪽에 뭐 있겠냐, 뭐 어떤 거 개발하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A동과 C동 4개 층에 1,400평 규모로 패션 오피스, 이런 엄청난 규모의 패션타운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이쪽 지역 자체가 사실 동대문 원단 골목이 있고 신평화, 구평화 시장 있고 사실 패션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 이제 APM이나 두타가 좀 무너지면서 사실 동대문 상권이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40년째 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문을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는데 동대문이 최근 한 10년, 20년 정도 굉장히 무너지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모습들을 보니 또 굉장히 저도 뿌듯합니다. 한남동 편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패션 회사들이 들어오는 곳이 대박이다. 상권 개발 및 오피스, 그 다음에 지가 상승의 원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패션의 왕이 어딥니까? 바로 무신사 아닙니까? 무신사가 이쪽에 그 정도로 개발을 많이 하고 투자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무신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패션 회사들이 이 신당동 지역으로 최근에 사옥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올해 2025년에 실거래 뜬 것만 요만큼이나 돼요. 작년까지 한번 볼까요? 짜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보면 성수동, 뚝섬 좋잖아요. 뚝섬도 거래량 이거밖에 안 돼요. 성수역 좋잖아요. 거래량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신당동은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40억에 팔렸던 이런 건물 같은 경우도 사옥용으로 거래가 된 거고, 이것도 사실 알파카에서 거래를 했거든요. 이 건물이 전 소유자분이 매입했던 것보다 취득세 포함해서 10억 가까이 싸게 산 굉장히 저렴한 건물을 득템한 케이스인데요. 알파카의 이제 유능한 팀장님들이 가격 조정을 너무 잘해가지고 매도인분께서는 조금 잔금을 빠르되기 원했고 매수인분께서는 어떻게든 좀 가격을 조절하길 원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사실 거래됐던 케이스인데, 아무튼 보시면 거래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계속 뉴가 뜨고 있어요. 아직 안 뜬 것까지 포함하면 더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알파카에서 거래한 게 또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알파카 빌딩 UDT의 이정원 이사님께서 거래를 했던 사례인데 여기 건물도 거래가 됐고요. 또 신당동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당동 일대의 정비구역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인 거거든요. 신당동이 다가구 주택들이나 작은 오피스 건물들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쪽 지역을 요렇게 묶어서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수요도 많고 도심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고 서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사옥을 쓰시거나 임대용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저는 신당동의 거래 사례는 이제 시작이다. 26년도도 이런 기세를 이어갈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 뜬다 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감히 신당동 집가 분명히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당동 같은 경우도 투어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상권 자체를 올해 대한민국 3대 상권이라고 해서 홍대, 이태원, 그리고 종로 3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성수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추후에 뭐 상권도 어디가 뜰 것 같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눈여겨봤던 상권 중에 하나가 이 공리단길, 아직도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권이고, 그리고 한번 이용해봤는데 좀 메리트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상봉역, 포스트코랑 그 다음에 뭐 CGV 있는 건물, 이런 대형 건물들이 있었는데 여기 또 나이트클럽 있어요. 한국관 나이트클럽 뒤쪽으로 요 먹자골목이 야장이 깔리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좀 중소형 건물들이나 내가 음식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봉역 먹자골목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종로 삼가편을 촬영을 했었는데 우리 PD님께서도 다양한 곳들을 왔다 갔다 하시고 저랑 같이 이 부동산 관련된 촬영을 하면서 3년 차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홍대보다 종로 상가 미쳤다고. 저도 종로 상가 길거리 다니면서 와, 상권이 진짜 엄청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상권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종로 상가를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알파카에서도 빌딩 관리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종로 상가에 있는 건물들은 임차인들하고 협상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도 임대료가 굉장히 메리트 있게 받습니다. 올해 더더욱 기대할 수 있는 상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제가 건대에 있는 친한 동생이 하는 댄스 학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 후에 이제 건대 저희가 상권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연예계 생활도 했던 친구들하고도 같이 다녔는데도 건대에서 약간 저희가 너무 나이 많고 약간 꿀린다는 생각이 들었어. 20대만 들어갔어요. 맞죠? 저희 같은 30대들은 어디 들어갈 수 없는 상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니까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네. 약간 매출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세가 많이 안 올랐던 이유가 임대료도 많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좀 젊은 객단가가 낮은 분들을 상대하는 곳이다 보니까 외식업들의 매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거든요. 어느 정도 운영되는 정도? 그런 뭔가 폭발적인 상승은 좀 어려워서 사실 투자적 메리트로는 건대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거래 많이 되고 있는 구역이 성수, 대정비 촉진 지역, 재개발 지역에 있는 투자 관련된 거래량이 많이 뜬 거고요. 최근에 이 한남뉴타운 2구역이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가 사실 프리미엄이 6억, 7억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15억까지 올랐어요. 매가는 21억인데 프리미엄이 15억이야. 그러면 4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존버를 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여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지금 5년에서 6년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2035년, 늦으면 2040년. 6월 달에 관리 처분인가 관련된 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나는데 여기서 제대로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2040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남뉴타운 2구역은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사실 거래된 거 보니까 신당동처럼 모여있는 근생들 빼고는 다 재개발만 됐어요. 확실히 요즘 투자에는 근생들 자체가 워낙에 공실 리스크도 많고 하니까 대부분 주거용 쪽으로 포인트를 주고 거래를 하려고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쪽에 있는 투자들이 가장 메리트가 있게 거래가 된다. 근데 대세는 재개발이다. 아무튼 뭐 사실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해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원래 개구리도 한 번 더 준비했다가 뛰어야지 높게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장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건데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 집가 상승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 때 내가 어떤 지역을 어떻게 살 건지 전략적으로 잘 들어가시면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고 가장 요즘 트렌드가 되는 지역이 어딘가를 이런 거래 사례를 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당동이라는 이런 키워드 제대로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